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얼마 전 노동계 이슈가에서 좀 진전을 보이는 듯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 좀 혼란을 거듭하네요. 지난 11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그 논란을 좀 마무리 짓나 했더니 여전히 결론을 못 내고 국회로 보냈고요. 그저께 이제 새로 취업자 수 발표했는데 여전히 노동시장이 좀 원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펀치를 날려볼 주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대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공익위원으로 참여해주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경제펀치에서 최근 경사노위 관련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왜 이쪽을 자주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이 좀 중요하고 올해 좀 돌파구를 열었으면 했는데 예. 좀 아쉽게도 좀 잘 안 되네요. 예. 직접 참여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좀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안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내용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긴 했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죠.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소위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 주로 반발이 많이 있었죠. 네, 다시 한번 경과를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지난달에 소위에서는 일단 어렵사리 본회의를 넘겼어요. 통과를 시켜서 자 이렇게 해보자. 근데 무슨 일이 본회의에서 벌어진 겁니까? 어디 단체 대표가 참석을 안 했다 어쨌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예전에 있었는데 노동에 불리한 합의만 하고 거수위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경사노위로 바꾸면서. 뭘 개정했어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말씀드린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분들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가 됐군요. 예, 양대 노총만이 아니라 참여를 한다. 사용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또 참석을 하는. 이건 바람직하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각 위원회에 3분의 2가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을 합니다. 회의 성립 자체가. 예. 그래서 요 합의를 하려면 그러니까 참여하는 쪽이 의견을 다양하게 가진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적어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양대 노총만이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대표를 포함시킨 이유가 그것이니만큼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3분의 2 참석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이제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 명이 참석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참석해서 반대하면 이제 다수가 찬성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의 성립 자체를 안 시키는 게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시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려면 불참의 방법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개정 취지 중에서 하나가 꼭 합의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대화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참여를 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가 의미 아닐까요? 아예 이렇게 협의를 안 해버리면. 진행 과정에서 답정이라고 넣으라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하라는 그런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반영된다라는 합리적인 절차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 교수님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내용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갖고 계시는군요. 예. 이 세 대표도 그렇고 왜 반대했을까 하는 반대의 이유하고요. 형식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소위에서 통과된 게 뭔가 그러면 잘못 통과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두 가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절차적으로는 거수기 역할만 요구하고 의견을 피력하더라도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문제. 이미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거니까 합의안을 가져오는 게 좋을 거다라는 그런
선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한도 정해놓고 네. 더 나빠질 수 있을 거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합의하는 게 좋을 걸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시작한 게임이라서 내용적으로는 특히 불안정 취약한 노동자층에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합의 내용이었다라는 점이 주된 불참 이유였었고요. 저 일선에는 이제 그 세 명의 대표 뒤에는 민주노총이 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김 교수께서는 보십니까? 뭐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이제 각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고요. 경사노위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랬고 청년 여성들도 상당수는 의견 피력한 의견은 반대 의견이 높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민주노총만이 압력을 행사한 것은 꼭 아니고요. 반대편의 압박도 굉장히 거셌죠. 아니, 정부나 뭐 경사노위에서 참여를 종용하고 또 항노총은 합의했으니까 항노총 쪽에서도 굉장한 압박을 받아서 양쪽으로 압박을 받아서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세 분이 몰린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김 교수님은 예. 한국노총 추천으로 거기 예,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예. 추천이 되셨죠? 예. 근데 한국노총은 찬성을 했거든요. 뭐 그전까지 입장은 마지막 날 밤샘 논의를 했는데 어허. 밤샘 논의의 결과 새벽 4시까지는 어허. 사실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가졌는데 어허. 오전에 이제 조항을 소위 단계에서 네. 그런데 그랬었죠. 조항을 부분적으로 조금 수정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 과정은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제가 네. 논의를 할 시간을 저한테 주지도 않았고 아, 참석할 수 없는데 사인하러 오는 시간만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물리적- 단계에서 논의에 약간 좀 배제되셨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직접 참여하신 당사자로서 우리의 사회적 대화가 이렇게 뭐 이게 건강한 모습입니까? 이게 뭐 네. 이게 결렬이 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는 게 참 더 문제입니다. 경사노위로 바꾸면서 사실 그전에는 사회적 합의기구라 불렸는데요. 노사정위원회는 지금은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합의를 반드시 종용하지 않는다. 모든 대화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최상의 형태가 합의일 수는 있지만 노사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 모든 사안이 한쪽으로 기울이지 네. 않고는 합의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경사노위 지도부가 너무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화 자체는 충분히 됐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대화를 해나가다가 막판 뭐 합의문에 들어간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논의가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결국 채 이루어지지 이루어졌다. 못했다. 예, 그럼 뭐 형식도 실패했고 내용도 실패했다는 얘기네요. 예, 뭐 그 결과물은 냈다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제가 사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도 또 결과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자가 있는 합의다. 근데 사실 이렇게 논의가 시간에 쫓기게 된 데에는 네. 민주노총의 책임이 좀 많이 큽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계속 참여를 미루면서 경사노위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예. 이러면서 세월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노총의 뭐 다양한 이해가 있는데 뭐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할 것처럼 하다가 참석을 못했는데요. 뭐 불참도 의사 표현이니까 네. 그건 그대로 두고 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논의를 해나가면 네. 또 되는 것인데요. 뭐 외곽에서 이렇게 대화 자체를 완전히 방해하거나 이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한다 그러면 뭔가 삐그덕삐그덕 저렇게 대화를 하되 뭔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뭔가 그 100% 찬성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방향이 모아지면 결론을 좀 내달라 말이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회적 대화의 모습은 결국 또 실패한 모습이에요. 서구의 뭐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보더라도 네. 뭐 오랜 논의를 펼치는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현안의 문제를 다룰 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 의견을 분명하게 그 각자의 의견에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도려내고 합리적인 부분만 남겨놓고 그게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내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이라는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겠습니다만 만약 시간적 여유가 더 있어서 하여튼 논의를 충분히 했어요. 예.
충분히 했는데 결국 결론은 아쉽지만 아까 그 우리 김 교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반영이 덜 된 상태에서 합의안이 돼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뭐 결과 논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 좀 뭐 당연히 인정한다고 했고요. 아무튼 이 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진 걸로 돼버렸고요. 예, 국회로 넘기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논란이 될 거고 노동계 얘기와 경영계 얘기는 장 외에서 이제 또 시비가 붙겠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네.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 우리 기대했던 예. 취업자 수 증감에서 일단 숫자적으로는 조금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반가운 숫자인데 작년 1월인가요? 한 30만 명 이상 늘다가 갑자기 취업자 증가가 예. 막 줄고 막 예.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이는데 일단 지난 2월 달에는 한 20여만 명 늘은 걸로 예, 되어 있어요. 26만 명 늘은 걸로 예.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뭄 끝에 담비 오듯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게 호전됐다, 고용 상황이 호전됐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고용의 약세 현상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반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자 수 증가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취업자의 증가. 그런 것 같더군요. 예, 30, 40대는 줄고 그랬기 네. 때문에 그리고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그런 풀타임 노동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단기 36시간 그렇죠.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들이 주로 늘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재정을 풀어서 예, 사회복지 진행되는 분야에서 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네. 줄고 뭐 최저임금 영향이라고 했던 음식 숙박업은 오히려 뭐 줄지는 않았는데요. 그 상황은 뭐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거 그래서 아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 합의 사항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대한 거거든요. 지금. 예. 취업자 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해야지만 고용 증가에는 바람직하죠. 물론 시간을 줄이면 예. 숫자를 늘린다. 뭐 교과서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죠. 예.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 증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변수는 네, 있죠. 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반대를 네. 하는 건데 사실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워낙 장시간 노동이니까 이게 재앙이지만 사실 현재 고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나쁜 조건이지만 이 초장시간 노동을 어떤 사람은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고 너무 일 많이 해서 탈인 거를 일 많이 한 사람 줄여서 골고루 많은 사람이 일을 하게 하면 고용 문제가 호전될 수 있다라는 우리 게 주위에 그렇게 초장시간 근로하는 사람들 지금 근로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근로할 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군가 초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두세 사람을 정도 한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줄어든 것은 분명하죠. 그거는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기업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느냐. 뭐 정부가 지원책을 쓰지만 그것과 조화를 이뤄서 좀 모두가 좀 골고루 또 일정한 시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이행하는 것에 진통이 좀 많이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무튼 지금 노동 그 시장에서는 지금 뭔가 분명한 반등 시그널이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더 지금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나 또는 노동계, 경영계에서의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지금 더디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 와중에 노동계에서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자꾸 서로 이게 달리 지금 노선을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노선이 같으면 한 조직으로 통합을 했겠죠. 다른 조직으로 있는 것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또는 전술적 어떤 그런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지금 서로 너무 비난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역사 형성 과정에서 민주노총 87년 이후에 새로 등장한 노동조합이고요. 그 이전 과거부터 있었던 한국노총의 역사적 연원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 기반이 조금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참여 속에 개혁을 추구하겠다라는 노선과 또 참여와 불참을 오가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노동자 그러니까 최근에 지위가 향상돼야 된다는 노선이 뭐 그러니까 최근 서로 그 양대 노총 사이에 예. 실질적인 어떤 갈등이나 예.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단순한 경쟁 차원 이상의 예. 지금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관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새로 보시는 생긴 뭐 비정규직을 새로 이제 자기들, 조직할 네. 때 있어서 약간의 마찰은 있는데요. 뭐 그게 심각한 전국적으로 비화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서로 뒤에서 뭐 나름대로 저 전략적으로 짜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 각자 뭐 열심히 걱정은- 하려다가 부딪히는 네. 점도 있는데 그렇게 네, 뭐 극한적인 대립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어, 많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복수 노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쟁 구도가 조금 더 뭐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네, 네. 종종 눈에 띄긴 하는데 지금 뭐 염려할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걱정인 게 이 노동계가 예. 뭐 워낙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제일 힘센 조직이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부인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좋게 힘을 쓰려고 합니다. 하는 쪽으로 아.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이 제일 힘센 조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별 노조다 보니까 한 기업 안에서 대공장에서 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노동자 전체의 한 5% 미만 뭐 조합원 수로 보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노동조합이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 영향력이 네.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이 노동 문제를 공부한 학자로서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개별적으로 기업 안에서 부분적으로 강한 경우가 일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전국적으로는 우리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이 그렇게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 우리 일반 저 국민이나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론조사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조직으로 민주노총을 꼽는 그 예. 여론조사 결과 과대 상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네. 일부의 그런 모습에서 뭐 파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파업이 되는 경우나 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까? 없고 대부분 좀 방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정례호할 때 반대하기 위한 그 파업이지 뭔가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우리는 거대 노총이 예. 하나의 기득권 집단이란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기득권으로서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노동에 대해서 뭐 그 발언권을 인정하고 하는 문제에 대한 문화에서 좀 그런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도 같이 깔려 있는 것을 그걸 제외한다면 사실 동의할 수는 있는데 네, 좀 노동에 대한 발언권 자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싶은 것과 같이 주문이 딸려서 들어온 문제에 네. 대해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노동자비 지금 나날이 늘어나가는 저임금 노동자 또 청년 실업 노동자 네. 이런 또 영세한 업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네,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기득권에 안주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통렬히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만 예. 비슷한 맥락에서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그 지난주에 예. 이 차량 공유 뭐 논란이 극심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타협을 보긴 봤는데요. 예, 예.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타협이 아니다. 뭐 이래 갖고 되겠느냐. 예. 근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정도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뭐 전 의원이 뭐 백몇십 차례 뭐 네, 방문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각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네, 네. 그렇게 쉽지 않았던 네. 결과를 반영하고 있을 만큼 내용이 뭐 큰 진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객 운송사업법에도 카풀을 뭐 출퇴근 시간에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네, 것을 준용해서 그것도 이제 택시 업계든 택시 종사자들은 매우 심각한 생존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걸 걷어낸 거라서 공유 경제로 확 나간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카풀 그것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김 교수께서는 이 개인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업계 둘 중에서 본다면 이번 갈등이나 이런 협의 과정을 보시면서 누가 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한 국민의 입장에서 택시를 이용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또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생존의 문제를 뭐 푸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뭐 냉정하게 분석을 하거나 따져보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 대세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죠. 이 택시 업계가 조금 전향적으로 좀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택시 공유 업계의 영역을 넓혀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택시가 이제 너무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택시의 정확한 위상이 잘 정립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상태로 계속 갔을 때 뭐 승차 거부나 뭐 이런 문제. 난폭운전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인 거고요. 이게 플랫폼 노동하고 뭐 우버와 같은 공유 택시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다 택시 노동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 사이에 접점을 만드는 첫 단추를 깼는데요. 이것이 확산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단계별로 사실 생존권의 측면을 감차나 이런 문제를 착실히 이행하면서 택시의 위상도 고급형 택시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하면서 이런 플랫폼 택시와 공존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여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 또는 이런 사회적 대화 그것이 무슨 노동계의 이슈가 됐던 앞으로 뭐 다뤄질 국민연구의 뭐 이슈가 됐던 지금 조금 전에 승차 공유의 이슈가 됐던 규정점에서 새로운 규정점으로 가려면 약간의 분열과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해보자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게 성숙한 모습일까요? 정부가 조금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일관된 방향 속에서 어떤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누구나 어떤 이해 당사자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한테는 일관된 신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 확실해야 되는데 일로 가다 갑자기 꺾이거나 하면 사실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이 일관되고 꾸준해야 된다. 그 사이에서 대화를 많이 만나다 보면 이해가 쌓이게 되니까요. 그런 측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쭉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네요.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계절은 완연한 봄인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봄을 느끼기 충분치 않은 것 같군요.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부나 노동계, 경영계 머리를 아직 많이 맞대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